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일단 완전히 새롭게 바뀐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더했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뭔가 외관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휠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 외관에서의 변화는 일반 가솔린 혹은 디젤 모델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죠. 사실상 굳이 이런 걸 표현하지 않고서 모든 라인업이 다 하이브리드인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 뭔가 차이점을 외관에서 변화를 뭔가 주지는 않는다는 점, 요런 거는 트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스포티지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디자인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스포티지도 물론 평범한 인상은 아니었어요. 이전 세대의 스포티지도 굉장히 또렷하고 강인한, 그리고 좀 남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워진 스포티지는 좀 더 강해졌죠. 일단 전면부 이미지를 보면 이 데이라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번 꺾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라이트 형상 때문에 이 차를 멀리서 바라봐도 아, 저거 스포티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독보적이고 아이덴티티가 아주 강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램프 형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자인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말이죠. 이 차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저거 스포티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게 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조형미가 뛰어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뭔가 굉장히 복잡한 패턴들을 많이 집어넣고, 보면 볼수록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좋은 디자인인지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은 더 호감 쪽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스포티지라는 차가 젊은 이미지에 그리고 강인한 인상을 갖고 있는 SUV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미지를 전해줘도 충분히 괜찮지 않은가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취향에 따라서 이 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측면부 이미지를 보시면 휠베이스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거의 한 체급 가까이 커졌어요. 이전 세대의 스포티지와는 분명히 다른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에도 약간 이 스포티지를 뛰어넘어서 소렌토, 구형 소렌토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좀 차가 커졌다는 인상이 드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꽤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들어와서 봐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이 사이드 뷰가 굉장히 좀 느슨하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편으로는 조금 심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양립할 수는 없죠. 이 긴 휠베이스로 뛰어난 비율과 넓은 실내 공간을 얻었다면 그런 약간의 디자인적인 아쉬움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리어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게 용두사미의 느낌이 좀 나서 조금 저는 아쉽습니다. 오히려 전면부 이미지에서 저는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기조를 뒷모습까지 쭉 이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뒤에 와서는 갑자기 애가 좀 얌전해지고 단정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해졌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테일램프가 굉장히 좀 얄쌍하게 작게 빠져 있는데, 이게 뭔가 약간은 전면부에서 보여줬던 이 적극적인 이미지에 반해서 좀 소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고, 리어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테일램프가 작아지다 보니까 트렁크 디자인도 약간은 밋밋해진 느낌이 있고, 또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머플러가 튀어나오거나
디퓨저가 뭔가 스포티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 범퍼 하단부가 굉장히 심심해졌어요. 이게 뭐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풀옵션 모델의 디자인이 맞는 건가 라는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심심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가 약간 껑충하게 올라와 있어요, 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가 뭔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이 아쉽습니다. 제 스타일대로라면 디퓨저도 좀 더 모양을 잘 내주고 차가 좀 더 이 스포티해 보일 수 있도록 지상고가 낮아지더라도 범퍼가 좀 더 바닥 쪽으로 낮게 깔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모습이 오히려 좀 더 마음에 들고 뒷모습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직접 전시장에 가셔서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스포티지는 도로 위에서도 워낙 많이 다니는 차니까 밖에서 바라보셔도 되겠죠. 이게 또 컬러에 따라서도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밋밋하죠. 물론 이런 색깔이 관리를 하는 데는 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때 스포티지의 디자인을 살려주는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아예 화이트로 가던가 아예 올블랙으로 꾸미던가, 또는 그 무광 컬러가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스포티지 구매하실 거면 그 무광 컬러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컬러를 하고 나면 애가 좀 인상이 살아나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휠 디자인,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제일 큰 사이즈가 18인치예요 235에 18인치 사이즈가 들어가 있죠. 이 차의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는 19인치 휠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휠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인다. 근데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 같은 걸 고려했을 땐 18인치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룩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만 좀 더 잘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휠 디자인도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휠 디자인 때문에 휠이 더 작아 보인다는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실내 캘리퍼가 너무 또 잘 보이기 때문에, 캘리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걸 너무 잘 드러나게 하고 있어서 약간 빈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와 보면 인테리어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넓어졌다는 게 느껴지고요. 쾌적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잘 넣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도어 핸들 보세요. 도어 핸들 같은 부분의 디자인들이 과거의 기아차였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건 그냥 모든 모델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동일한 부품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해가면서 디자인적인 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만들었을 텐데, 이 도어 핸들은 상당히 좀 멋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스포티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죠. 전반적으로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각각 12.3인치로 굉장히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합쳐서 뭐 40인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아는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일단 굉장히 커다랗게 잘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뭐 꼭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차를 타려고 하신다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꼭 한번 누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스티어링에도 새로운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립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도 잘 빠져 있어요. 하지만 물론 요런 버튼류는 아무래도 이 차가 고급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소재의 버튼류를 사용을 했죠. 별도의 뭐 크롬이라던가 도금이 들어간 그런 버튼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상당히 뭔가 대칭을 이뤄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고려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림들도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적당한 고급스러움을 잘 택했어요. 이게 막 하이그로시로 여기까지 도배를 했다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잘 마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패드 시프트도 소재가 상당히 좋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쓰인 실내 구성 소재들이 고급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도 잘 마감을 하면 욕먹을 일이 없죠. 그리고 이 대시보드도 가죽은 아니지만 우레탄 같은 걸로 마감을 잘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실내 공간들도 상당히 잘 빠져 있습니다. 이런 도어 트림에 디자인 요소들을 넣은 것도 스포티지 고유의 인상을 주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 느껴지는 운전 시야는 이 대시보드가 조금 낮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췄는데도 이 대시보드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 시야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는 운전하시기 상당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앞에 보닛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처음에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실 때까지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전면부 감이 잘 오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방 센서는 필수로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방 카메라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라운드 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편안하긴 해요. 저는 옵션이 있다면 꼭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첨단 옵션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죠. 열선 통풍은 기본이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기본이고요. 또한 제가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놓고 있죠.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HDA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웬만한 수입차 브랜드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주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의 역할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부분을 보면 지금 버튼이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이 통합 컨트롤러를 넣었는데요. 공조장치와 오디오를 이렇게 터치 패널로 전환시키면 이 동일한 패널 안에서 터치 패널이 바뀌죠. 지금은 공조장치 조절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오디오 조절할 때는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일단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디자인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뭔가 하이테크 이미지를 주기도 하죠. 패널을 써보고 있으면 저는 좀 아쉬움이 느껴져요. 이게 운전 중에 조작하기는 이게 위치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자꾸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럼 시선을 많이 뺏기게 되고, 사실상 운전 중에 조작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통적인 이 물리 버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너무 좀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요즘 기아차의 많은 모델들의 신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개선된 방식을 적용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작하는 게 막 그렇게 아주 편리하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변속 다이얼은 굉장히 쓰기 편하고 간편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은 시동 버튼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이렇게 다이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은 이렇게 굉장히 고화질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켜놓고 다니면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이외에도 뒷좌석 공간은 정말 넓고요. 리클라이닝도 되고 열선 시트도 있고 또 리어 에어벤트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패밀리카로 써도 충분할 만큼 넓은 공간과 충분한 편의 사양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초년생 혹은 싱글족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하도록 많은 공간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 여기에 세련된 모습까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 하나를 사서 나는 10년 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싱글일 때 이 차를 사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사실상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큰 아쉬움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스포티지의 포지션이 상당히 괜찮다, 잘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1.6L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하고 앞바퀴를 굴리고 있어요.
이 차의 시스템 최고 출력은 230마력 정도가 나오고요. 엔진 자체는 180마력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토크는 시스템 출력 기준으로 35.7 정도의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엔진 자체의 토크는 27kgm 정도 되죠.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거의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가속감도 상당히 뛰어나고 연비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정숙성 부분에서도 나머지 두 엔진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상품성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잘 다듬어진 엔진이 상당히 이 차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속을 하려고 해도 전기 모터가 더해주기 때문에 가속감이 상당히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엔진이 더해주니까 고속에서도 사실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기 모터만 돌고 있거든요. 엔진이 아예 꺼진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너무나 조용하죠. 네, 이렇게 조용한 정수성까지 갖추다 보니까 사실상 뭐 흠을 잡을래야 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 차를 사려고 한다면 꼭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빠져 있기는 한데 네, 없이도 뭐 잘 우리 타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그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 뭔가 가솔린이나 디젤을 선택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을 것 같고 직접 좀 몰아보고 타보니까 더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스포티지를 사려고 하신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00cc 터보 엔진이 굉장히 이 엔진 자체로도 출력이 충분한데 여기에 전기 모터를 더해주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출력을 나눠서 애가 알아서 똑똑하게 주행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변속기도 아쉬움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전기 모터가 이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덜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전기 모터가 상당히 부드러운 가속과 여러가지 출력 보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변속기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죠. 이 꿀렁거림을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전기 모터가 이 차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꽤 크다. 그리고 상당히 값어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문에 뭐 엔진 출력이나 가속감, 이런 주행성 이런 거에서는 별다른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후륜에 당연히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데 승차감이 일단은 지금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딱딱한 편인 것 같아요. 딱딱하다기보다는 단단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요철에서의 잔진동은 사실 확실히 완벽하게 걸러준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건 이 프리미엄 SUV들, 고급 차들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성능들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굴곡이 완만한 요철을 넘는다던가 이 일상 주행을 한다던가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에는 서스펜션의 세팅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진동들에는 아무래도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 요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인치 휠을 쓰고 있는데도 요 정도라는 건 아마 휠 사이즈가 더 커졌으면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서스펜션 세팅은 사실 뭐 제가 이급의 SUV를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에서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모델들 대비 꽤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이 워낙 정숙하다 보니까 덩달아 승차감까지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기아가 이번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내놓으면서 좀 새로운 기술을 하나 적용을 했죠. 이 라이드와 이 핸들링이라고 하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차량의 주행 성능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과속방지 턱이 나오려고 할 때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출력을 더해주고 순간적으로 감속을 시키면서 방지턱을 좀 더 스무스하게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뭐 우리가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제가 이거 느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고 할 때 뭔가 전기 모터가 이 아주 미세한 가속과 감속을 하는 게 느껴져요. 요 정도로 인해서 차량의 이 움직임,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변형시키면서 과속 방지턱을 좀 더 스무스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있다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조금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요건 사실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과속 방지턱 넘기 전에 한번 감속해줬다가 차체가 살짝 들린 상태로 방지턱을 넘어주고 탈출할 때 또 가속을 다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스킬이기도 한데, 이걸 전기 모터가 해준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연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차를 200km 넘게 주행하는 동안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6.7km입니다. 연비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꽤나 많이 좀 악조건에서 주행을 했거든요. 고속 주행도 많이 하고 시승 테스트를 위해서 차를 좀 거칠게 몰아붙여 보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회생제동 기능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이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외에 별도의 제동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모델들은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꼭 들어가는데, 그 기능과 이 고유의 브레이크 성능이 합쳐졌을 때는 뭐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브레이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는 이 회생제동 기능을 지금도 어느 정도는 걸리고 있거든요.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으면 회생제동이 먼저 걸립니다. 그 뒤에 이제 물리 브레이크가 우리가 쓰고 있던 원래 쓰던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걸 고려해서 잘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도 굉장히 그립이 좋아요. 안정적이고 몸이 막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또 위에는 이렇게 뭔가 직물 소재를 썼어요. 스웨이드를 넣었는데 이게 또 세련된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뒷부분에는 옷걸이처럼 쓸 수 있는 고리 형태로 만들어 놓고, 또 시트백 포켓도 지퍼 형태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많이 늘린 점들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클래스 사운드 시스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냥 그렇습니다.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프리미엄 오디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로고가 박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시곤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좀 이걸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옵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걸 넣는다고 해서 음질이 막 다이나믹하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빌트인 캠이나 뭐 하이패스 이런 부분들도 옵션들 상당히 좀 심플하게 별로 티 안 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꽤 마음에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상품성이 상당히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지금 풀옵션 기준으로 4천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풀옵션까지는 필요 없죠. 우리가 흔히 뭐 3천만원 중후반대 정도로만 구매를 해도 정말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탈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조금 더 무리해서 사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꽤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SUV를 선호하고 계신다면 괜찮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난 세단이 좀 더 좋은데 라고 하시면 굳이 이 차 사실 필요는 없어요. 세단 굳이 뭐 다른 브랜드 안 가더라도 기아 안에서만 봐도 K5나 K8 같은 경우에도 적절히 잘 맞추면 이 가격대에 꽤 괜찮은 걸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세단 사시는 게 좋고, SUV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고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새로운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